지난주는 특별한 이슈보다는 신제품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신제품과 이슈들을 섞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8월 마지막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메이저 브랜드로 시작합니다. 롤렉스는 콜라보 관련 루머가 떠돌았습니다.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슈프림과의 콜라보가 올 가을 겨울 시즌에 공개된다는 내용인데요. 슈프림 관련 트위터에서 시작된 이 루머는 대상 모델이나 가격 등 특별한 정보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시계 팬들보다 패션 팬들에게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시계 팬들은 어차피 구매하지 못할 거다, 리셀 시장 키우기 등이다 같은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패션에는 관심이 없기도 하고 떠돌아다니는 이미지들을 보면 썩 예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서 크게 관심이 가진 않지만 제 의견과는 별개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파네라이도 신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미르 비템포라는 모델인데요. 해외 매체를 통해서 이미지나 스펙, 가격 등은 공개가 됐는데 아직 파네라이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스펙은 홈페이지 공개 후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외관상 특징을 보면 블루 핸즈로 구성된 멀티타임 기능과 비대칭으로 자리잡은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 전반적으로 푸른 빛을 내는 색감이 특징입니다. 저는 무척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 파네라이를 접하게 된다면 이 모델이 고려될 것 같네요. 브렉에도 간만에 신작이 나왔습니다. 클래식 캘린더 7337이라는 모델이고요. 클래식 워치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 요소를 브렉에 맞는 스타일로 구현해놓은 멋진 시계입니다. 제가 드레스워치나 클래식 워치를 썩 선호하지 않는 건 브랜드 로고를 바꾸면 구분이 어렵다 느낄 정도로 정적인 디자인 때문인데, 브렉에는 확실히 브렉에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18K 화이트 그리고 로즈 골드 케이스를 포함해서 총 9가지 디자인 옵션이 있고, 39mm 사이즈의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챙긴 칼리버 502.3 QES를 사용했습니다. 브렉에만의 특징인 다이얼 표현도 무척 매력적이고요. 하지만 가격이 무려 5천만원대라는 점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오이어도 깜짝 신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아쿠아레이서 프로페셔널 300 GMT 모델입니다. 신형 아쿠아레이서 디자인의 GMT 베젤과 핸즈가 추가된 모델인데요. 구형에 비해 혹평이 많았던 아쿠아레이서가 훨씬 더 멋지게 자리 잡았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색깔 매치가 아주 좋네요. 저 역시 아쿠아레이서는 구형이 더 예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GMT 모델을 한정으로는 이전 GMT 모델보다 신형 모델이 더 마음에 듭니다. 아쿠아레이서가 20, 30대 소비층이 두터운데 스포티한 느낌이 강한 이번 GMT 모델 역시 주요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43mm 케이스 사이즈의 칼리버 7 GMT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가격은 약 500만원입니다. 스와치 그룹의 대들보 해밀턴에서도 신제품 출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고, 먼저 하나는 PSR 디지털 쿼츠입니다. 최초의 LED 시계로 유명한 펄사의 P1을 디자인 베이스로 하고 있고, 기존의 빨간색 숫자를 매트리스 한정판처럼 녹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눈여겨볼 건 모듈 변화인데요. LED 시계는 태생적으로 배터리 문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LCD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다만 각각 장단점이 있는 모듈인데, 이번 PSR은 LCD와 OLED를 같이 사용한 하이브리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에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고요. 가격은 약 100만원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 해밀턴의 가장 큰 히트작으로 볼 수 있는 파일럿 파이오니어 메카니컬, 즉 W10 두 가지 색상 추가 모델입니다. 건판이 아주 큰 인기를 끌면서 이번에 더 빈티지함을 느낄 수 있는 화이트 다이얼과 또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네이비 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색상 추가 모델이니만큼 스펙과 가격은 동일하고 아무래도 흰판이 좀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베넬로스는 한정판 신제품 선주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모델명은 아래와 같고요. 이 모델은 알파인 F1 레이싱카의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모델명을 따왔다는 점에서 이 한정판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거고, 999개 한정판입니다. 42mm 케이스 사이즈의 셀리타를 기반으로 둔 베넬로스 칼리버 302를 사용하고 곳곳에 숨어있는 알파인의 포인트들이 특징입니다. 베넬로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인 속도계 디자인이나 약간 기울여져 있는 인덱스, 또 블루 포인트들이 이 시계의 스피디함을 더욱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선주문 기간이고 11월 배송 예정에 가격은 약 4,500달러입니다. 스와치에서는 의외의 콜라보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드래곤볼 Z 에디션이고요. 스와치의 기본 모델과 바이오 세라믹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만화책 42권까지를 기준으로 손오공의 서사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캐릭터들, 그 중에서도 악당들이 주가 되어 제작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손오공과 베지터, 무천도사와 마인부, 셀과 프리더, 그리고 손오반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각 캐릭터들의 복장과 상징 혹은 색깔들을 시계에 잘 녹여낸 것이 재미있는데요. 베지터는 왜 베지터가 아닌 손오공이 그려져 있나 했더니 베지터의 시점에서 스카우터로 보이는 손오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런 소소한 디테일들이 무척 잘 살아있는 에디션이고 저는 실생활에 착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 류의 에디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만화가 만화인지라 손오공의 에디션은 하나 갖고 싶긴 합니다. 지샥은 꽤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던 새 모델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모델명은 GAB001이고 기존의 지샥 모델들과 몇 가지 공차가 있는 모델입니다. 먼저 공통점은 기능인데요. 블루투스 연동을 제외하면 스펙과 기능에서의 차이가 기존 모델들과 크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아무래도 디자인이고요. 디자인은 지아로크가 떠오르는 아나디지 형태를 취하고 있고 몇 가지 포인트들이 바뀐 게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케이스와 스트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베젤과 밴드를 일치시킨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지샥 시계들은 줄질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유격을 최소화한다거나 충격 방지에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랩이 찢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교체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가격은 약 18,000엔으로 책정되었고요. 오리스는 또 한정판이 공개되었습니다. 65를 기반으로 한 해촉 로이브너 에디션입니다. 50개의 블랙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베젤이 가장 큰 특징인 이 모델은 36mm 사이즈의 청동 케이스, 또 셀리타를 기반으로 둔 오리스 733 무브원트 등이 주요 특징입니다. 사이즈나 보석 사용 등으로 추측해보건대 아무래도 여성용을 표방한 것 같고요. 250개 한정판에 430만원으로 책정되었고요. 오리스는 최근 한정판 출시에 매진하는 것 같네요. 글라이신 코리아는 몇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일럿 페스티벌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페스티벌은 일종의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지를 보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에어맨과 에어파일럿을 대상으로 전품목 세일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글라이신은 그레이마켓으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정발가가 좀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 환율이나 관세 또 이벤트를 할 때의 가격은 그레이마켓 가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거 비교해 보시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증기간이 연장된 건데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건 기존 구매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고요. 요즘 시계들은 보증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튼튼한 편이긴 해도 소비자들에게는 마음이 조금 놓일 수 있는 소식이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이크로 브랜드도 살펴보죠. 볼드에서는 신제품 프리오더를 시작했습니다. 벤처 싱귤레리티라는 모델이고 블랙홀을 테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읽어보면 어떤 별자리라든지 사건의 지평선이라든지 또 어둠이라든지 이런 우주의 키워드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컨셉에 걸맞게 99%를 넘게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다이얼 소재와 블랙 코팅된 티타늄을 사용했다고 하고 블랙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오렌지색을 핸즈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시계로서의 시인성과 가독성을 포기한 건 좀 이상하다면 이상할 수 있지만 외려 저는 마냥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되었습니다. 39mm 사이즈의 200m 방수 성능 NH35 부부의 $449입니다. 데넬리는 메일 구독자를 대상으로 신제품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모델의 측면 사진만 공개된 이 이메일에는 새로 공개될 시계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특이한 건 선택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색깔은 4개, 베젤 스타일은 2개, 사이즈도 2개, 무브원트도 2개, 스트랩도 2개라는 점이고요. 스킨다이버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이버 디자인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 9월 1일 출시에 $260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WMT는 재미있는 신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로열 마린 배틀 한정판인데요. 베트남전에서 총알을 막아낸 튜더의 시계를 모티브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컨셉을 따왔을 뿐 외양은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세상에 2개도 없을 시계가 이런 식으로 리메이크가 된 건 무척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개 한정의 미요타 822로 $580부터 시작되는 이 시계는 현재 프리오더를 받는 중인데 페이스북 계정에서나 볼 수 있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리를 보면 매틱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재미있는 제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브랜드는 롤렉스나 오메가의 시계들을 카피하는 브랜드인데 세이코의 한정판 제품을 카피한 시계도 있습니다. 이는 세이코5의 브라이언 메이 한정판을 카피한 거고요. 그리고 약간의 변화를 준 모델도 있는데요. 브라이언 메이 한정판은 그의 기타 레드 스페셜을 모티브로 삼아서 블랙과 레드 컬러가 아주 특징인 시계인데 매틱에서 발매한 이 시계는 화이트와 블랙으로 변화를 꾀했습니다. 팬더 모델 같기도 하고 태극 무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레드 스페셜이라는 키워드는 사라졌지만 범용성은 조금 더 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42mm 사이즈의 NH36을 사용하고 가격은 약 22만원입니다. 스코브 안데렌센은 여름 세일을 하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종료기간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세일은 8월 31일 그러니까 말일까지고 시계를 포함해서 전 제품 20%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디자인과 가격은 물론이고요. 마이크로 브랜드로서는 좀 이례적으로 서울에 매장도 있고 네이버 스토어 등을 통해서 구매 편의성을 높인 브랜드이기도 하니까요. 구경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채널 이야기인데요. 구독자가 10,000명이 되기 전에 채널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언젠가도 이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좋은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고민이 아주 깊습니다. 채널 로고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고 한국어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시계 소식과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저희 채널 특징에 맞춰서 이름을 조금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소식도 살펴봤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제법 쌀쌀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요즘인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